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숲과 삶에 있어서 제 그 6장이죠. 숲의 관리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숲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숲을 가꿔야 되겠죠. 관리를 하려면. 그래서 거기 이제 149쪽에 보면 첫째 줄부터 좀 밑줄 치세요. 이 숲 가꾸기라고 하는 것은 끝에부터 생태적, 공익적 효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덩굴치기 등을 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미성숙한 그 산림을 대상으로 수목의 생장 촉진, 형질 개선 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둘째 줄에 무육이라는 좀 어려운 말 나와요. 한자로 쓰는 이렇게 육이죠. 영어로 이제 텐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돌보기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돌보기란 뜻이고, 이제 무자가 어루만질 무자입니다. 어루만질 무자. 그다음에 육은 기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무육이라는 것은 나무가 자랄 때 여러 가지 이제 덩굴 제거하고 가지치기하고 솎아베기를 해서 나무의 이제 어떤 그 생장을 돕고, 나무의 생장을 돕고, 그다음에 이런 재질을 향상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생산 그런 그 목적 이런 것을 이제 이루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무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숲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살죠.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숲은 한번 조성을 하면 자연적으로 유지 관리되는 자원이라는 생각이 많았고, 현대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확대되면서 그런 자연적으로 관리되는 숲만으로는 이 숲의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숲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이 가꾸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현대에서는 이제 숲에 나오는 재화의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요. 재화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관리 대책 없이 숲을 이용을 하면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0쪽으로 넘어가 보면 150쪽 넘겨보세요. 자, 150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런 숲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숲의 기능을 향상시켜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숲 가꾸기 효과가 나오죠. 숲 가꾸기 효과. 자, 거기 보면 숲을 가꿔주지 않으면 거기 밑줄 세요. 수간 경쟁이 치열해져서 직경 생장을 하지 못한다고 나오죠. 가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풀과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차단돼요. 햇빛이. 가꾸기를 안 하면. 그래서 토양 미생물의 여기 이제 활동이 제한되고 문제. 자, 이 두 번째 단락은 전체를 네모하고 별표를 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죠. 문제점. 어떤 문제점? 숲 가꾸기를 안 하면 그런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 토양 미생물의 활동이 저하되고요. 그다음에 뿌리의 발달에도 제한을 받고요. 숲이 지닌 수원 함양 기능, 숲질 정화 기능에도 문제가 있고요. 햇빛이 지면에 투과되기 어려운 숲에서는 그런 그 하층 식생이 도태가 되고 이런 문제점들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1쪽으로 가보면 숲 가꾸기 효용이 나왔죠. 자, 숲 가꾸기 효용은 뭡니까? 첫 번째는 이제 숲의 그런 그 내부로의 빛 투과죠. 내부로 빛이 투과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종의 그런 그 다양성이 상승이 되겠죠. 종 다양성 상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단일 그런 수종의 경우보다 산림 특히 단일 수종의 경우보다 그런 그 산림 병해충 이런 것들이 방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한다면 탄소 고정량도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숲 가꾸기의 방법이 151쪽에 나옵니다. 인공림의 숲 가꾸기에 보면 첫 번째는 풀베기가 나오죠. 풀을 어떻게 베느냐. 자, 152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기 형태가 나와요. 뭐 모두배기든 줄배기든 둘레배기든
그런데 이제 풀베기는 주로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풀베기는 언제 하는 게 좋냐면 여름철에 하는 게 좋다고 나오죠. 여름철. 왜 여름철이에요? 이 여름철에는 풀이 왕성하게 자라니까. 왕성하게 자라니까. 여름철에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지나치는 곳은 이제 1년에 2회를 해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덩굴치기라는 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덩굴 같은 경우는 특히 칡 같은 경우가 덩굴이죠.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어주니까 이제 제거. 그 다음에 어린 나무를 또 가꿔라. 어린 나무. 그러니까 조림 후에 이제 그 5에서 10년 정도 된 이런 것들이 어린 나무라는 거죠. 이런 걸 잘 가지도 제거해주고 솎아배기. 그러니까 조림하고 나서 이제 15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막 이제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나뭇가지 뿌리에. 좋지 않은 걸 제거해주겠죠. 이런 걸 간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간자에다가 그 7벌자죠. 사이를 이제 다 솎아내는 거죠. 간벌. 영어로는 이제 시닝이라고 합니다. 시닝. 153페이지 둘째 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천연님의 가꾸기. 이 천연님이 나왔는데 이번에 천연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연적으로 사는 숲이에요. 자연적으로 사는 숲. 이게 이제 천연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가꾸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천연잎의 숲 가꾸기는 거기 밑줄 쳤어요. 미래목의 가지치기와 생육에 지장이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맞죠? 그런 것들. 거기 그 153페이지에 천연님의 숲 가꾸기에서 다섯째 줄에 밑줄 좀 치세요. 다섯째 줄.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숲에 대해서는 거기 나오죠. 장기적으로 육성할 목표나무. 이게 이제 미래목이에요. 그걸 선정해서 숲 가꾸기를 해라. 그리고 이 숲 가꾸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숲길의 개념이 154쪽에 나오는데 숲길 154쪽입니다. 자, 154쪽에 보시면 숲길 나오는데 이 숲길에는 이제 그 숲에 있는 길이겠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산길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 경사가 있는 산에 난 길이죠. 이게 산길이죠. 지금 154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서비스 도로, 자연 탐방로, 그다음에 자연 관찰로, 숲길, 뭐 등산로 이렇게 종주 등산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종주 등산로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이 정상에서 정상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뭐 백두대간이든 어디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종주 등산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숲길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산이나 숲에 대한 보행 전용길이 났죠. 이게 걷는 길에 쉽게 말하면 이제 보행 전용길이라고 쓴 겁니다. 우리나라 숲길의 현황을 이제 보면 거기 그 156쪽으로 넘겨보시면 첫째 줄 156쪽. 자, 156쪽에 그 첫째 줄, 둘째 줄에 국립공원 지역 같이 숲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법정 탐방로 이런 거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밑에서 둘째 줄 위에 관리 주체가 분명하지 않고 이용객도 많지 않아서 방치되고 있다. 이것도 밑줄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숲길이 많이 훼손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얘가 157쪽에 나와요. 157쪽에 보면 노면이 침식됐다. 노면 침식형이 나오죠. 이 노면 침식이 되면 이거는 이제 해빙기, 얼음이 녹는 시기라는 뜻이죠. 두 번째 줄에. 자, 그때 이제 질척해져요. 흙이 질척해지겠죠? 이런 이제 신발에 묻어가. 그러면 숲길의 토양이 유실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산화에 흙들이 묻는 거죠. 쉽게 말하면. 등산화에 흙이 묻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면 새구령이 나오죠. 그 밑에. 이 새구리란 것은 씻어서 깎아낸다는 거예요. 씻어서 깎아내.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세 번째 줄에 밑줄 치면 U자형 또는 V자형으로 깊게 길이 씻겨 나가는 새구리 현상. 자, 그 다음에 경계 침식형이 있죠. 3번에 그 밑에. 이거는 이제 숲길의 노폭이 통행량에 비해서 과도하게 좁거나 교차 지점에서 불편을 주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렇게 나왔죠. 암석풍화형은 이제 암석에 의해서 이제 그 안반에 드러난 숲길의 통행이 계속되면 안반이 이제 답압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답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답압이란 건 뭐냐면 밟는
압력이란 뜻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 다방. 그래서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요. 자, 노폭 확대가 이제 나오죠. 2번에 보면. 그래서 노폭이 확대되는 거. 그럴 때 이제 폭이 확대된다는 건 습길의 폭이. 그래서 새길형이 있고, 노폭 확대형, 안반 노출형, 그다음에 수목뿌리 노출형이 있다는 거죠. 새길형 같은 경우는 이 통행의 불량이죠. 이런 통행의 불량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누어진 별도의 공간 이행객이 그 통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새길로 간다 이런 말 하죠. 그다음에 노폭 확대. 이건 뭐겠습니까? 이제 노폭이 확대되는 거죠. 습길에. 안반 노출, 바위에 노출된다는 거고요. 수목뿌리 노출, 수목뿌리가 바깥으로 노출돼 있다는 거죠. 과도한 이용 때문에. 그다음에 노면 주변 해손이 159쪽에 나오죠. 이거는 이제 그런 그 숲길이 만나는 지점 이런 데를 과도하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식생이 발생하지 않는 면적이 많이 확대가 되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노면 주변이 훼손되는 거. 그 다음에 노면 보행 불편. 그러니까 숲길이 훼손이 되니까 당연히 걷는데 불편하다는 거겠죠. 그 밑에 이제 계단 높이 불편. 이거는 이제 계단 높이 불편형인 것 같아요. 계단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러겠죠. 그런 거. 노면 배수 불량은 물 빠짐이죠. 배수란 건 물 빠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 빠짐. 160쪽에 보면 노면 폭이 협소하다. 작다는 거겠고. 그 다음에 5번에 구슬자갈 불편형은 이건 이제 이 흙이 쓸려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노면에 있어서 흙이 쓸려 나가는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경사는 정말 경사가 아주 급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로프라든가 이런 거 계단의 이용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숲길 관리로 가보면 161쪽에 보면 이제 지형을 복원한다. 그러니까 복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형태로 만드는 거죠. 지형 복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실된 그 세 번째 줄에 나오죠. 토층을 원래 지형으로 복구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움푹 파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흙을 채워서 여기다가 원래 형태로 만드는 거겠죠. 이런 거. 집안 안정도 마찬가지로 집안을 이제 잘 안정시키게 뭐 축대를 쌓는다든가 이런 걸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노면 정비가 나오죠. 노면 정비. 노면 정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행지역 평탄화. 보행지역을 아주 이제 평탄화 시킨다는 거겠죠. 그리고 식생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익시설 설치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편익시설을 이제 설치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안내판이라든가 벤치 또는 이제 계곡의 교량 또는 급경사지 계단 이런 것들 또 이제 경사지형의 밧줄 이거죠. 그래서 숲길 가꾸기를 할 때 고려하는 것은 이제 경관의 측면 경관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 다음에 환경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능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환경에서는 이제 물을 많이 분산시켜라.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숲에서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갈 때 물길이 있으면 물길을 옆으로 이렇게 가게 만들지 않으면 밑에는 이제 완전 바다를 이루겠죠. 그래서 물길을 분산시키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그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도 사용하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 167쪽입니다. 167쪽. 자, 1번 문제를 보면 연습 문제. 숲 가꾸기 필요성과 거리가 먼 거라고 나왔죠. 당연히 2번이죠.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 확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 숲은 숲 자체와 인간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1, 2, 4번은 맞아요. 자, 2번은 숲 가꾸기라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게 2번 개벌 작업이죠. 다시치기. 이 개벌 작업은 나와 있지 않죠. 풀베기와 덩굴치기, 속가베기. 3번은 뭡니까? 속가백이라면 최종 수확될 까지 남길 우세한 나무, 그러니까 미래목이죠, 미래목. 우세한 나무, 미래. 그러니까 남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미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미래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립공원 내의 사번에 자연 탐방로와 같이 적극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숲길, 이게 법정 탐방로라고 아까 156페이지에 첫째 줄, 둘째 줄이 나옵니다. 자, 그럼 5번은 숲길 훼손 위험 중 빗물에 의한 노면 침식이 지속되어 U자, V자, 노면 세굴. 이거는 157쪽을 보십시오. 그다음 숲길 관리 유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것은 이제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나와요. 여기 보면 숲길 관리 유형 5가지가 나오죠. 지형 복원, 집안 안정, 노면 정비, 식생 복원, 편익 시설 설치. 그러니까 숲길 공급 확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숲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